안녕하세요. 한동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근친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모라의 멸망 이후 롯과 두 딸은 산속 동굴로 피신합니다. 롯의 딸들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며 후손의 단절을 걱정합니다. 두 딸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몰래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후손을 얻게 됩니다. 큰 딸에게서 아들 모압이, 작은 딸에게서 아들 베남미가 태어나는데 이들은 각각 모압족과 암몬족의 시조가 됩니다. 쉽게 말해 근친상간을 통해 후손이 이어진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혈족 간의 성적 행위를 뜻하고 근친혼은 혈족끼리 혼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롯과 두 딸의 이야기는 막다른 상황에서 내린 생존적 판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근친상간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근친상간을 명확히 금지하며 근친혼 역시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은 도덕적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며 근친혼은 사회적 약속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근친혼이 역사적으로 금지된 가장 큰 이유는 자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 때문입니다. 우선 근친혼이 이루어지면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가까운 혈족끼리 번식하면 동형 접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부모가 함께 가진 열성 유전자의 발현 위험을 크게 높여서 평소에는 숨어있던 질병이 후손에게 드러나기 쉽습니다. 또한 열성 유전병의 발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근친혼으로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기형, 발달 지연, 정신지체, 낭포성 섬유증과 같은 열성 유전질환, 면역력 저하와 감염 취약성, 불임 및 유산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 속 왕가들은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가는 형제 자매 간 결혼을 반복하면서 기형 골격과 발달 장애를 가진 자손이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도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리는 하악 돌출, 불임, 정신질환 등이 증가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근친혼이 유전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집단 생존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명백합니다. 이 그림은 합스부르크 턱이 있는 왕조의 구성원들로 왼쪽부터 포르투갈의 이사벨 왕후와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스페인의 카를로스 2세의 초상화입니다. 모두들 주걱턱의 특징을 보입니다. 성경에 모압과 암몬 후손이 기형아를 많이 낳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선천성 기형을 기록하지 않았고 유전적 질환 개념 자체가 없었으며 기형이나 병은 신의 심판 혹은 부정으로 여겨 기록되기 꺼려졌습니다. 따라서 장애 하나 기형이 있었어도 문헌으로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에서도 근친혼의 해악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제도화했습니다. 한나라 때의 예기에는 아내를 맞을 때는 같은 성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남녀가 같은 성이면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국어에서도 동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법이니 이는 번성하지 못할까 두려워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고대에도 근친혼의 위험성과 후손의 감소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전기의 경국대전 홍갑편에는 동성금혼 규정이 있습니다. 향관이 비록 다르더라도 성씨가 같으면 혼인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사회적 금기 규범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실록에는 송시열이 현종에게 올린 상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맞을 때 같은 성씨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옛 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성이라도 본관이 다르면 혼인을 꺼리지 않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엄격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본관이 달라도 성이 같으면 동일 시족으로 간주하여 혼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이었으며 당시 조선 사회에서 동성금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규범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초기 인류는 소규모 집단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근친혼이 불가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규모가 커지면서 인류는 빠르게 외부 혼인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근친혼 금기를 인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근친혼의 반대는 조개혼입니다.
조계원으로 태어난 후손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집단 간 교류가 활발해져 동맹과 연대가 강화되며 혈통 간 섞임을 통해서 사회 구조의 확장성도 커집니다. 더불어 조계원은 집단 내부의 폐쇄성을 완화하여 공동체 전체의 생존력을 높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친상간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국의 경우 형법 제241조에 따라 직계혈종 및 형제 자매 간의 성관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809조는 혈족관계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근친혼 및 근친관계가 후손의 유전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보여준 선택은 극단적 상황에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생존, 건강, 사회적 연대를 위해 가까운 혈연과의 결혼을 금해왔습니다. 근친혼은 자손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해치고 기형과 질병의 위험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성경의학 마칩니다. 감사합니다.